체코에서 방송국 대상까지 받은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 시골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촬영 중 일어난 끔찍한 사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한국에 온 지 채 1년도 안 돼서 죽어가던 마을을 완전히 살려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곰팡이 가득한 폐가를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면서 말이죠.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적대적이었어요. 또 외국인이 와서 돈만 벌어가려고 한다. 며칠 있다가 꼬리 빼고 도망갈 텐데. 심지어 첫 손님은 외국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을 취소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예약이 몇 달씩 밀려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마을 이장님은 우리 마을 은인이라고 부르고 젊은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언어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한국 할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찾은 비결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케타 노바코바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았죠. 체코 TV에서 대상까지 받은 감독이었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유럽 전역에서 방영됐고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받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이었죠.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이 장면은 꼭 필요해. 제 동료 파벨이 말했어요. 마르케타,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자.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촬영 중 사고가 났고 파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병원에서 파벨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그 이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어요. 뷰파인더를 보면 파벨 얼굴만 떠올랐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파벨이 저를 원망하는 꿈, 사고 현장이 반복되는 꿈들이었죠.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3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길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프라하 거리를 걸으면 파벨과의 추억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다니던 카페, 같이 영화를 봤던 극장까지. 모든 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한국 다큐멘터리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송사에서 체코 감독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처음엔 당연히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프라하에만 있으면 계속 그 기억에 갇혀 있을 것 같았어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충청도로 갔어요. 시골 마을에서 전통 문화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카메라를 잡는 순간 또 손이 떨렸어요. 그때 박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6세 할머니였는데 참 특별했어요.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니? 무슨 일 있었나? 귀신이라도 봤나? 할머니께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파벨의 죽음, 제 죄책감, 모든 걸 잃은 이야기를 했죠. 다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여기서 좀 쉬어가지 뭐. 우리 마을에 빈집 하나 있는데 귀신 나온다고들 하지만 그 빈집을 보여주셨어요. 50년 된 한옥이었죠. 지붕은 새고 벽은 곰팡이 투성이었어요.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문짝은 떨어져 나갔죠. 정말 유령의 집 같았어요. 하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있었어요. 이 집 좀 봐. 살려면 살고 아니면 떠나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할머니 말씀에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살아볼게요. 며칠만이라도. 첫날부터 지옥이었어요. 한옥 안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다 뜯어지고 바닥은 썩어서 발이 빠졌죠. 밤에는 쥐들이 천장을 뛰어다녔어요. 비가 오면 물이 사방에서 새서 양동이를 10개도 넘게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반응이 정말 차가웠거든요.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적대적이었죠. 또 외국 여자가 와서 돈 벌어가려고 하네. 어차피 며칠 있다가 도망갈 텐데 뭘. 우리 마을 망치러 온 거 아냐?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려 해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가격도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았고요. 체코에서는 이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좋은 척하다가 나중엔 다 떠나버려. 우리 돈만 빼먹고 사라지지. 너무 서러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지호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죠. 마을에서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옥수리를 부탁했을 때였습니다. 여기 지붕 좀 봐주세요. 비가 새서 살 수가 없어요. 지호가 한옥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거 완전히 다시 해야 해요. 석가래도 다 썩었고 기와도 다 갈아야 하고 돈 엄청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서툰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잘 안 됐죠. 저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답답했어요. 제스처로 이야기해봤지만 한계가 있었죠. 체코에서 이런 집은 문화재야.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돈도 지원해줘. 여긴 그냥 폐가야. 허물어버리는 게 나아요. 지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죠. 제가 선택한 집인데 이렇게 망가진 걸 인정하면 제 선택도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첫날 밤 빗물 받는 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체코에서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정말 후회됐어요. 그냥 체코에서 치료받으면서 살 걸 그랬나 싶었죠. 하지만 박씨 할머니가 새벽에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주셨어요. 어젯밤에 우는 소리 들렸다. 힘들지? 하지만 견뎌봐. 이 집도 사람 손길만 있으면 살아날 거야. 할머니 따뜻한 말씀에 다시 힘이 났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박씨 할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한국말도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생활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던 중 게스트하우스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체코에서 가져온 돈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뭔가 수입을 만들어야 했죠. 체코 감성을 살려서 꾸몄어요. 어두운 나무 가구, 붉은 벽돌 포인트, 체코 전통 소품들을 배치했죠. 제가 보기엔 정말 멋있었어요. 유럽 카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체코 친구들한테 사진 보내니까 다들 감탄했어요.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우, 이거 무덤 같네. 너무 어둡다, 어둡다. 귀신 나올 것 같아. 우리 집도 저렇게 하면 절에서 제사 지내겠네. 충격이었어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공간이 무덤 같다니. 체코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고급스럽다고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첫 손님 예약이 들어왔거든요. 서울에서 온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팔로워도 10만 명이 넘고 사진도 올리고 홍보도 해주겠다고 했죠. 정말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좀 불안해서요. 위생이나 서비스 수준이 걱정돼서 취소할게요. 혹시 의사소통 문제라도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차별받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체코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을 더 찾았거든요. 박씨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마르케타야, 속상하지 마라. 이 마을 사람 마음부터 얻어야 돼. 사람들이 내를 믿고 인정해야 손님도 오는 거야. 순서가 있는 법이지. 할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외부 손님만 생각하고 정작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 체코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체코로 돌아가면 또 파벨 생각에 괴로울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마을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치 담그기였어요. 박씨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아, 아가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배추 뿌리까지 소금에 절여야지. 고춧가루는 이렇게 조금씩 넣어야 해. 체코에서는 양배추 절임만 해봤는데 김치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첫 번째 김치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싱거웠어요. 세 번째는 배추가 질어서 망했고요. 할머니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 몇 번 해보면 늘어. 매주 만들기도 배웠습니다. 콩을 삶아서 뭉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지프로 묶는 게 어려웠어요. 자꾸 풀어지더라고요. 지호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한옥수리도 함께 했죠. 이 기둥 보세요.
완전히 썩었어요. 지붕 석가래도 갈아야 해요. 지호가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어요. 망치질도 배우고 대패질도 배웠죠. 손 다쳐요. 조심해요. 아니, 괜찮아요. 마을 아이들을 위한 사진 교실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진 카메라 기술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어 했지만 금세 적응했죠. 이모, 이거 어떻게 찍어요? 셔터는 언제 눌러요?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6개월 후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콘셉트였어요. 체코 감성과 한국 전통의 완벽한 조화였죠. 한옥 구조는 그대로 두고 체코식 가구를 몇 개만 포인트로 배치했어요. 너무 어둡지 않게 조명도 밝게 했죠. 마을 할머니들 조언을 다 수용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살 것 같네. 밝고 좋다, 좋아. 할머니들이 만족해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체코 전통 디저트 만들기 체험이었죠. 꼴라체라는 체코 전통빵을 가르쳐 줬어요. 반죽을 이렇게 늘려서 잼을 올려요. 체코에서는 할머니들이 다 만들어주죠. 어릴 때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직접 만든 빵을 먹으면서 신기했죠. 이게 체코 전통 빵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한국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니 신기해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후기도 남겼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감독이 운영하는 독특한 게스트하우스. 한국 전통과 유럽 감성의 만남. 직접 체코 요리도 배울 수 있어요. 예약이 하나둘 들어오더니 금세 2달치가 찼어요. 놀라웠어요. 처음 실패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마을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마을에 와서 장도 보고 식당도 가고 농산물도 샀죠. 오늘도 관광객 많이 왔네. 우리 고추 다 팔렸어. 상점 사장님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부녀회장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마르케타 씨 덕분에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광객들이 우리 농산물도 많이 사가고 식당 손님도 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장님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처음엔 저를 완전히 경계했는데 이제는 마을 일도 의논하러 와요. 마르케타 씨,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 마을 어때요? 더 개선할 점 있으면 뭐든 말해주세요. 관광객들이 더 오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외국 여자가 뭐하러 왔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죠. 지호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어요. 한옥 수리도 함께하고 마을 산책도 했죠.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는데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르케타 씨, 체코에서 정말 왜 한국에 왔어요? 성공한 감독이었다면서요? 그동안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하지만 지호에게는 말하고 싶었어요. 파벨의 죽음, 제 죄책감, 모든 걸 잃은 이야기를 했죠.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파벨도 기뻐할 것 같은데요. 따뜻한 위로였어요. 지호도 자기 이야기를 해줬죠.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마을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서울이 그리웠고.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좋아요. 특히 마르케타 씨 같은 특별한 사람도 만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같이 요리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체코에서 제 전 연인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다비드였죠. 저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파트너였어요. 마르케타, 드디어 찾았다. 네가 이런 시골에 숨어 있을 줄 몰랐어. 다비드는 한국 비즈니스 출장차 왔다가 저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체코 대사관에서 제 주소를 알아냈다더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마르케타. 너 없이는 정말 안 돼. 새 프로젝트도 있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살 곳이야? 다비드가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떠날 사람이었네. 외국인은 다 똑같아. 처음엔 좋은 척하다가 우리가 속은 거야. 지호 표정도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상해하는 게 너무 잘 보였죠. 지호 씨는 누구예요? 다비드가 질투 섞인 눈으로 지호를 봤어요. 그냥
마을 사람이에요. 제가 얼버무리자 지호가 더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체코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 다비드는 계속 설득했어요. 마르케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체코로 돌아와서 다시 영화를 만들자. 내 재능을 이런 곳에서 썩힐 순 없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체코에서의 성공한 삶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지호가 정말 소중해졌어요.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정말 큰 일이 터졌어요. 갑작스러운 태풍이 마을을 강타했죠. 밤새 엄청난 비가 내리더니 하천이 범람해서 마을 일부가 완전히 침수됐어요. 게스트하우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층이 허리까지 물에 잠겼죠. 그동안 정성 들여 만든 인테리어가 다 망가졌어요. 예약했던 손님들도 모두 취소했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피해가 훨씬 심했어요. 수십 년 농사지은 밭이 다 떠내려가고 창고도 무너졌죠. 어떤 할아버지는 소 2마리를 잃었어요. 평생 모은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을 사람들이 망연자실해했습니다. 다들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비드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미안해, 다비드.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지금 떠날 순 없어. 다비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쳤구나, 마르케타. 이런 시골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체코로 돌아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말이죠. 다비드는 화를 내며 떠났어요. 저는 바로 마을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진흙 치우기부터 시작했어요.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을 삽으로 퍼내는 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계속했어요. 부서진 집 수리도 도왔고 농작물 정리도 했어요. 지호와 함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서로 말은 별로 안 했지만 묵묵히 함께 일했죠. 고마워요, 마르케타 씨. 우리 일인데 이렇게 도와줘서. 지호가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죠. 복구 작업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시골 라이프 체험형 민박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농사도 짓고 전통 요리도 배우고 마을 일도 함께하고.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체코 전통 요리 클래스도 새로 열었죠. 굴라시, 슈니첼, 꼴라체 만들기를 가르쳤어요. 마을 사람들도 참여했어요. 정말 신기하네. 우리도 외국 음식 배우니까 재미있어. 할머니들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체코 요리를 가르쳐 드렸죠.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마르케타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걸 배워. 이장님이 찾아와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케타 씨, 이젠 진짜 우리 식구야. 태풍 때 우리 위해서 남아줘서 정말 고마워. 다비드라는 사람이 체코로 가자고 했는데도 우리를 선택해줘서 정말 마을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비드에게 말했죠. 미안해.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다비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마을 복구 작업에 참여했어요. 진흙 치우기, 부서진 집 수리, 농작물 정리까지 했죠. 지호와 함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일인데 도와줘서. 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죠. 복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시골 라이프 체험형 민박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농사도 짓고 전통 요리도 배우고.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체코 전통 요리 클래스도 열었죠. 굴라시, 슈니첼, 꼴라체 만들기를 가르쳤어요. 이 향신료가 포인트예요. 체코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마을 사람들도 참여했어요. 할머니들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체코 요리를 가르쳐 드렸죠. 우리도 외국 음식 배우니까 재미있네. 손님들 오면 같이 할 수 있겠어. 이장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마르케타 씨, 이젠 진짜 우리 식구네. 태풍 때 우리 위해서 남아줘서 고마워. 정말 마을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체험 공간이 됐죠.
예약도 3개월 전에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저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체코 국적은 그대로 두고 말이죠. 체코는 제 뿌리니까요. 하지만 한국, 특히 이 마을은 제가 새로 뿌리 내린 곳이에요. 지호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죠. 체코 부모님도 한국에 오셔서 지호를 만나셨어요. 정말 좋은 청년이네, 마르케타.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부모님도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희 결혼을 정말 축하해 주셨어요. 박씨 할머니가 제일 기뻐하셨죠. 우리 마르케타 정말 잘됐다. 체코 음식도 계속 가르쳐줘야 해. 이제 우리 마을 명물이야. 결혼식도 마을에서 했어요. 한옥 마당에서 체코식과 한국식을 섞어서 치렀죠.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체코 전통빵을 굽고 있었어요. 지호가 옆에서 도와주고 마을 아이들이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었죠. 이모, 이거 언제 다 구워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냄새 맡아봐, 거의 다 됐지?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죠. 체코 하늘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체코가 나의 뿌리라면 이곳은 나의 가지예요. 그리고 꽃이죠. 프라하에서 길을 잃었던 제가 한국 시골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카메라를 다시 들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파벨도 기뻐할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체코 마을이에요. 체코와 한국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죠.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가요.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이네요. 저도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떠날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지호와 마을 뒷산에 올라가요. 별을 보며 미래 계획을 세우죠. 내년에는 체코 요리 레스토랑도 열어볼까? 아이들 사진 교실도 더 확대하고 매일이 새로운 꿈들로 가득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체코 다큐멘터리 감독 마르케타 노바코바 한국 시골 마을에서 진짜 인생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법인가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